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 거기, 이제 뭘 보냐면, 이중매매와 관련 사항을 좀 볼게요. 어디냐면은 저쪽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매매는 지금 그 사례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한마디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제1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제1 매수인. 제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등기를 넘겼나요? 안 넘겼나요? 안 넘겼죠. 잔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등기 이전은 안 했습니다. 그럼 등기가 매도인한테 아직 있네요. 이거를 기화로 매도인이 이걸 딱 팔아버렸네.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병에게 넘겼어요. 이 제3자 병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왔습니다. 알면서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악의의 상태인데 그래서 알면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알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졌을 때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악의의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원칙적으로 한다예요. 원칙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 정확히 말하면 제2 매수인입니다. 제2 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1 매수인은 바보가 아니면 요 계약을 갖다가 지금 이 매도인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거죠? 등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행 불능 상태다. 이행 불능 상태에 있으니까 이행 불능을 이유로 제1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하면 된다? 해제를 하고 해제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론을 볼게요. 예외는, 이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겁니다. 자, 나왔네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은, 요건 103조 위반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적극 가담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한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지금 병한테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는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하고 이전 청구 이거 안 됩니다.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하지 못한다.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제1 매수인은 요 매도인을 대위합니다. 다시 한번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뭐 한다고요? 대위해서 이 등기를 뭐 한다?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해서 말소시킬 수 있다. 대위 말소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직접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말소는 안 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뭐 한다고요? 대위에서 제2 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게 들은 기억이 말은 제가 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민법에서 대위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다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합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대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만 대위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다 된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그 문제가 맞냐 틀리냐를 고민하지 말고 된다, 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다음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민법에서는 대위 청구를 한다. 대위에서 뭐 할 수 있다가 안 된다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위에서 뭐 한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된다, 오 하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야 답을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대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적극가담을 해서 병이 갖고 있는 제2 매수인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죠. 예. 근데 이 이중 매매는 지금 적극가담에서 이중 매매를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적극가담한 건 뭐 넘어간다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라는 소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말은 103조 위반이다 라는 거죠.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그랬나요? 네. 절대적 무효란 말은 누구나 다 무효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병으로부터 등기, 이 무효의 등기를 넘겨받은 정의,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의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이 무효의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무효의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앞에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도 제3자까지 이걸 전득자라 그러는데 전득자 역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그러는데 이 이중매매의 법리는 폭넓게 사용이 됩니다. 다시 지금 이 이중매매의 법리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폭넓게 사용이 돼요. 그럼 폭넓게 사용이 되면 어디도 적용되느냐 그랬을 때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길 보세요. 여기가 제1매수인을 뭐로 보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로 보는 겁니다. 뭐로 본다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획 팔아먹었다. 그럼 무슨 법리가 적용된다?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서? 점유취득시효에서.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매매 이후에 매매 계약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을 받아서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받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가고 있는 사이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뭐로 간다고요? 이중매매로 갑니다. 이중매매 이것도. 그래서 이중매매는 굉장히 여기만 쓰니까 이것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데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지금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적극가담을 했어요. 수탁자가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제3자에게 매매로 처분했습니다. 원래 제3자에게 처분하면 3자는 선악 불문하고 다 유효죠.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유효가 돼버리는데 근데 수탁자가 3자한테 너 받아가면은 너는 무조건 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가 이렇게 해서 적극가담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적극가담을 팔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명의신탁에서 삼자한테 적극가담을 팔면 이것도 뭐가 된다? 103조 위반. 뭐로 가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이라고 했죠.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 그러면 명의신탁은 이거 민사특별법에 있잖아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글쎄 까먹은 거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에서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물권법에 나온 거죠. 점유취득시 어디 있다고요? 물권법. 이거 저당권이니까 이것도 물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불문하고 총칙이냐 계약법이냐 물권법이냐 민사특별법이냐 불문하고 이게 지금 적용되는데 이게 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임대차가 계약법이죠. 임대차에서도 지금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부관계라든가 형제 쪽에서 이렇게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적극가담으로 봅니다. 다시 부부관계에서 계약을 해놓고 자기 처한테 팔았다, 형제간에 팔았다, 계약을 했는데 처한테 팔아먹었다. 그 다음에 형제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거로 본다고요?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 형제간에 계약해놓고 부모 형제간에 또 팔아먹게 되면 뭐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05번을 좀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05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 이론으로서 옳은 것은, 자, 05번에다 별표를 2개 치고, 자,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옳다? 답이 안 나왔어, 지금. 5번 답 아니야. 1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자, 1번 볼게요. 어려웠나? 자, 1번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746조 적용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잠깐만요. 103조가 나오게 되면 103조는 당연히 뭘 끌고 나와요? 746조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103조는 뭐를 당연히 끌고 나온다고요? 746조 불법 원인급여를 무조건 끌고 오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면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자동을 끌고 나와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이 병한테 내가 대금 다 돌려줄 테니까 등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다시 갑이 병한테 내가 받은 대금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 다 줄 테니까 등기 나한테 돌려달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 사람 등기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자까지 다 쳐줄게. 돌려다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3조 위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746조가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맞단 말이에요. 기억을 못 맞히니까 그다음부터 쭈룩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일단 기억이 해결 안 되면. 설명 안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의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예,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아요. 디귿.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제공 행위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여기 봐요. 저당권.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 어디 갔어? 저당권? 여기. 매매계약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뭐가 된다고요? 이중매매라니까. 매매계약하고 계약 돈 다 받았어요.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어.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매도인한테 등기가 있어. 그걸 이유로 매도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뭐라고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근데 될 수 없다? 틀렸네. 리을. 부부나 형제 사이에 이중매매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것 추정된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해놓고 처한테 팔든가 형제자매한테 팔게 되면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어 적극 가담을 추정한 것을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강행복귀 위반이다. 밑줄, 강행복귀 위반. 자, 여기 봐요. 적극 가담한 것은 뭐라고 써놨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지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7번 다시 봅니다. 적극 가담한 것은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고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으로 무효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에요. 여기 써놨잖아.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으로 적극 가담한 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지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효만 뒤집다. 강행복귀도 무효는 맞아. 다시 합니다. 강행복귀도 뭐라고요? 무효. 절대적 무효가 맞아요. 근데 이 무효는 강행복귀로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예요. 구분하십니까? 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그 프린트물 잠깐만 찾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은 23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빡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소유권 이전의 절차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뭐에 해당되게 된다고 써놨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뭐가 된다? 무효다. 그 중에 2번 동그라미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했다.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을 매도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매를 요청해서 매매 계약이 이르도록 정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면서 다시 자기에게 매도를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적극 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무슨 무효라고요? 제목에 써놨죠. 제목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에게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많이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본인이 많이 약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이 지금 거의 없을 때, 내가 이 문제 했을 때 지금 답을 말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왔다라 그래 얘기했잖아. 지금 답이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직 지금 민법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약하다.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호로 가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피해자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돼버려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전득자가 등기를 하면 이 전득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만이 이 사람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를 말소 못 시키는 게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한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항할 수 있다가 돼야 돼. 있다. 그래야 전득자 정한테 등기가 넘어가도 정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104조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냐면 240페이지입니다. 자, 240페이지에 거기 6번 방가로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거기로 가겠습니다.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폭리행위라고 불러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에 해당된다면 그렇다면 이 행위는 어디로 가냐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3자까지 다 무효란 소리죠. 예, 3자까지 다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한마디로 계약을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서 2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대부분 판례는 4배에서 5배 이상의 차가 발생하면 일단 현저한 불균형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박, 피해자 쪽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중에서 피해자가 궁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은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일단 불공정한 법리는 성립하는데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말은 쪼들림의 상태예요. 쪼들림. 그래서 뭘 쪼들리냐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심리적으로 쪼들린다. 정신적으로 쪼들린다. 이런 쪼들림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궁박. 그 다음에 이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했다. 이거 경솔이고 무경험은 어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난 적이 있는데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시험 문제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없음을 말한다. 땡.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피해자 쪽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 문제.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해자 쪽에서 이걸 갖다가 주장하고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장하고 입증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피해자 쪽에서 뭘 주장한 거예요? 무효를 주장했겠지. 자, 피해자 쪽에서 뭘 주장했다고요? 무효를 주장했. 그러면 민법은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 알고 있죠? 예.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계약을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궁박은 누굴 기준할 거냐 했더니 본인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누굴 기준한다? 본인. 그래서 애울 때 이걸 갖다가 본궁 이렇게 애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본궁. 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본인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요거는 경무대 이렇게 암기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경무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폭리자 지금 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폭리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라고 얘기해요. 요 매수인을 갖다가 폭리자 수익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폭리자 다른 말로 수익자인데 이 폭리자 수익자가 지금 피해자 쪽에 궁박, 상대방 쪽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악의의 폭리의사라 그래요. 악의의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104조의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104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 수익자 쪽이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러니까 이거죠. 상대방 쪽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이 매수인 쪽에서 아우 이 촌딱을 뭐라 하냐면 컨치를 꺾어라 그래요. 아우 저 컨치를 꺾어 이 촌딱을 볶아먹나 튀겨먹나 백숙에 먹나 이거 어떻게 해먹지?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 의사가 있을 때 악의의 폭리 의사가 있다 그래요. 이게 있어야 104조는 성립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에서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증여라든가 이러한 기부행위, 증여와 같은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현저한 불규정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매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경매에서는 유찰이 될 때마다 30%씩 깎여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짜리도 2억에 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이 폭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내 부동산 돌려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리자 수익자 쪽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민법 104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조가 반사적 법률행위라면 104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폭리행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폭리행위. 그래서 지금 103조가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104조 위반해도 뭐가 돼요?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럼 이 둘 다 공통적으로 민법 746조가 따라오는데 746조를 갖다가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자,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46조 단서 조항에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이게 지금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만 무효행위 전환 이건 허용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0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04번.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번호로 한다. 몇 번이 맞다? 2번.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에 하여 무효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이 허용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징역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일방적 급부라는 게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징여와 같은 기부행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발생할 여지가 없다. 2번이 답이 되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설, 무경험 모두 구비된다. 잠깐, 모두 구비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라고요? 하나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모두가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을 기인한 경우만 가리키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기인한 경우는 궁박이 될 수 없다는데, 여기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세 개 다 들어가죠? 예. 틀렸고, 5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설,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궁박, 경설, 기용, 무경 같은 피해 당사자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알면서 이용하려는 악의의 폭리 의사가 없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서 이용하려는 악의의 폭리 의사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104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인데, 법률행위 해석은 요것은 시험 문제가 사례형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사례를 조금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은 108조까지 할 거기 때문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문제가 오늘 108조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프린트물이. 그래서 108조까지 할 겁니다. 요것도 요 프린트물도 108조까지만 통정 허위 표시까지만 프린트물이 돼 있어요. 문제도 108조까지만 문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진도 나갈 분량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 해석까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107조, 108조까지 시간이 딱 맞아요. 예. 제가 EBS 방송 강사라 시간을 귀신만 같이 마시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래 쉬어야 되는 타임인데 안 쉬는 것은 거기까지 하고 쉬어야 쉬었다 와서 해야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거 다 해놓고 쉬겠습니다. 많이 안 걸리니까 겁먹지 말고. 자,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거 X 토지가 있고 Y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수인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도인 토지 소유자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의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즉 매매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Y 토지라고 기재를 하고 등기도 Y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X 토지로 해놓고 등기는 Y 토지가 등기가 넘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법원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한다 그랬으니 결론적으로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라고 특약란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놨어도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매도인이 법률행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건 해석권이 없어요. 그 법률행위 해석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법원한테 있어요. 법원한테 있으니까 법원은 결국적으로 법원에서 누가 해석할 거예요? 판사가 하겠지. 법원에서 해석을 하도록 돼 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이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이하게 돼서도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해석을 할 건데 누가 해석한다고요? 법원이 한다니까.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합니다. 법원에 이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판사가 해석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이고! 당사자 의사 알아볼라? 알잖아. 저기 합의라고 써놨구만. 뭘 그 벌벌벌해. 왜 가는 날까지 야단 맞고 가려고 그러지? 후지 성질을 돋구는구만. 의사의 합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당사자 의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사자 의사 알아. 지금 의사 합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이걸 갖다가 1차 해석이라 그래요. 무슨 해석이라고요? 1차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거다 이거. 자, 자연적 해석에서는 요게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네 번째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5번 사항이 중요한 건데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해서 기약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기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거래상에서는 당사자 의사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합의했어요? X토지입니다. 근데 지금 Y토지라고 기재하고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가 넘어와도 효력이 없어요. 저건 등기 말소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Y토지라고 기재한 건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해가 있다 없다? 없다. Y토지라고 잘못 기재했을 뿐이지 X토지 합의된 대로 X토지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X토지 등기 청구하면 돼요. 저 경우. 뭘 청구한다고요?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Y토지를 그냥 말소 청구해서 말소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내심의 효과 의사,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1차 해석에 따라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심의 효과 의사,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없다면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에서는 그러면 지금 의사를 지금 잘 알 수 없는 상태니까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해석을 하겠다. 자, 표시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그럼 계약서대로 해석하는 건 뭐라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이고 요거는 2차 해석이에요.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없어야 그 다음에 2차 해석, 계약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에 따르면은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 케이스대로 간다면 규범적 해석에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계약 요 계약은 뭐 하면 된다고요? 취소하면 돼요.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취소하지 않고 뭐 하면 돼? 등기 말소를 시키면 되는 거고 등기 청구 갑토지를 등기 청구하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이것은 3자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간극이라든가 틈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로 계약에서 많이 사용한다. 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를 갖다가 확정하는 문제다. 다시 한번 당사자를 뭐 한다고요?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약관이 있다. 약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약관은 주최 측이 만들었겠지. 수용장을 이용하려면 수용장 측에서 만들었겠죠. 예.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하려면 도서관 측에서 이용 약관을 만들었겠죠. 예.
그랬을 때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그러면 약관의 작성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객 유리한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야.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면 고객 유리. 약관에서 고객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목사 임신순으로 합니다. 목사 임신 여자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 임신이었습니다. 자, 이 목은 뭐냐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사실인 관습이다. 사가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 이건 뭐냐면 임의법규입니다. 임이 뭐라고요? 임의법규. 요거는 신의성실을 조리라 그래요. 조리. 여기에 따라서 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는 이 법률행위 해석은 대법원 상고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의 상고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대법원 상고 사유로 간다. 자, 이 정도 본 상태에서 06번 풀고 쉬겠습니다. 06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번호로 합니다. 뭐가 옳다? 2번이 옳아요.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여기 계약 당사자를 뭐 한다고요?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이상 없고 2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일단 자연적 해석은 물 건너간 거죠. 당사자의 의사를 알아야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데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으면 규범적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는 어디에 있다? 계약서 내용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슬러시 자릅니다.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 어디에 표시되어 있다? 계약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따라 기초해서 해석하는 원칙이다. 맞네요. 자 2번 받고 3번이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작성자 유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법률의 해석 중 기본적 해석 이겁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자연적 해석에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는지 규범적 해석에서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규범적 해석에는 오표시가 없어요. 자연적 해석으로 가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5번.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에 표시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에 그 토지와 다른 토지로 표시한 것은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대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으로 가면은 등기 말소시키면 되는 거고 기본적 해석으로 가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107조 비진이부터 봅니다.